네, 다음 분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김땡땡레이님이십니다. 네, 생명의 멀티플랜 무배당 전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인데요. 몇 글자예요, 상품이? 네, 이렇게 한 20문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이 헷갈려 하시죠, 고객들이. 네. 이분은 총 납입했던 보험료가 약 600만원, 약관 대출은 27만원 정도 됐습니다. 네, 해지환급금은 140만원이어서 대략적으로 한 430만원가량 손해를 보법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은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보험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액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짧으면 이해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멀티플랜, 무배당,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 너무 길어요. 네, 뭔지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저축연금인 줄 알고 가입하셨는데 종신보험이었고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셨고 듣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수익률이 높고 은행 예금보다 좋은 상품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필 설명도 하고 특별히 증거가 없었다고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추가 해지 환급금이 진짜 받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이 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변호사님께서 작성을 하셨던 실제 서면을 보면서 조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험 가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객 프라자를 직접 내방을 했습니다. 뭐 아는 설계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고객 프라자에 내방한 이유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내방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거기 앉아있던 상담사가 종신보험에 각종 특약들을 다 넣어서 가입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원금 보장도 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했던 겁니다. 저축이 아니라 또 실손보험이다.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고 저축도 되는 실손보험이다. 왜냐하면 고객이 처음에 원했던 게 실손보험이니까 그 포인트를 뺄 수는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 보험 같은 경우도 상품 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보험사의 자필 설명 서류라 하면 뭐 창약서, 상품 설명서 등을 요청을 하면 뭐 메일이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직접 내방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변액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변액 적합성 검사 질문지와 결과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그냥 서면에다 그 내용을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데 변액 상품에 대해서 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변액 상품이라는 게 변동된다는 뜻입니다. 액수가. 뭐에 의해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운용 수익에 대해서. 근데 이 변액이라는 게 위험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펀드로 그 투자한 운용 수익이 만약에 마이너스일 경우 그 손해가 그대로 고객에게 기속이 되고 아까 앞전 사례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 변액 상품밖에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왜 중요하냐면 해당 보험사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회사에서 이제 뭐 M&A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인수합병을 하려는 보험사가 안 나타난다면 파산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돈 날리는 겁니다. 변액이라는 이런 위험한 상품 특성 때문에 이 변액 보험이 이 해당 고객과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변액 적합성 검사입니다. 안정적인 성향이 강한 고객이라면 변액 가입할 수 없게끔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임의적으로 체크하고 임의적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변액 적합성 검사라는 게 2011년 1월 24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합성 검사 시행 이유입니다.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증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필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조차도 어려웠고 근데 다행히 9월 25일 날 민원이 접수가 됐고 11월 11일 날 전액 환급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보름 만에 기납입 보험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받으신 분입니다. 잘 풀린 케이스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간혹 이제 저 통화를 많이 하셨었는데 증거 자료가 없는데요. 뭐 가능하겠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네. 이 김땡땡 의뢰인님께서는 되게 법무법인 진성한테 되게 고마워했겠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통화도 했고
실효된 지가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 실효라는 건 이제 보험료를 이외에성 미납한 상태이고 이제 보험으로서 효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지하고 다른 거는 해지하게 되면 이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는데 이제 그 해지환급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된 지도 오래됐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믿고 맡기를 잘했다고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신 분입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해지 환급금을 받으려고 컨설팅하는 도중에 해지를 먼저 했어요. 네, 그 안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해지를 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죠. 그 해지한 날로부터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건 당연한 거죠. 이럴 수는 있어요. 해지하기 전에 다치거나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해지를 오늘 했는데 예를 들어 10월 1일 아프거나 다쳤어요. 이거는 늦게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어려운 건도 잘 해결해 주시는 법무법인 진성의 활약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어져서 제가 이런 자리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귀찮으신 건가요? 그걸 또 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굳이 저희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들이 민원을 진행했을 때 해결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제 역할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험 해지 환급 이외에도 보험에 관한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억울함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단 꼭 보험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에 관련돼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그런 분들을 돕는, 억울함을 조금 해소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추가 해지 환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1년째. 1년째?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는 이 차이 씨 빨리 그거 하시죠.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